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뭐랄까 굉장히 놀라운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인데요. 2025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무려 140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약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진짜 일반적인 기업 실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숫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걸까?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뭐랄까 금융가에서 완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실적이 좋다, 이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발표된 그 2025년 2분기 실적,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 140억 달러. 와, 이건 정말 회사의 핵심 사업 운영으로 이만큼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 자체가 일단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이에요. 약 100억 달러.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이자 이런 거 다 떼고 진짜 회사가 가져간 돈이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주당 순이익 EPS,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희석 EPS가 32.6달러로 나왔어요. 주식 한 주당 이만큼 이익을 냈다는 거니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근데 좀 이상한 건 매출액이에요. 1억 1,450만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에 그쳤다는 말이죠. 아니, 이 규모는 이렇게 큰데 매출 성장은 상대적으로 되게 완만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그 구독 서비스 매출. 이건 또 69.5%나 급증했어요. 이것도 눈에 띄고요. 아, 네. 바로 그 지점들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영업이익 14억 달러랑 순이익 100억 달러. 이 두 숫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요. 보통 영업이익은 이제 회사의 주력 사업이 얼마나 튼튼한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비율이 뭐 한 71% 정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영업외적인 요인이 순이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은 영업이익에서 세금 같은 거 빼고 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선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 순위. 이 규모는 뭐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이고요. EPS 32.6달러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신호죠. 하지만 그 매출액 증가율 2.7%랑 이익 규모 사이의 이 엄청난 갭, 이건 진짜 주목해야 돼요. 뭔가 이 회사의 이익 구조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매출 비용 모델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여기서 그 구독 서비스 매출이 69.5%나 급증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전체 매출 성장은 뭐 거의 제자리인데 특정 사업 부문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컸다는 건 뭔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기존 사업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찾아서 키우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것만 가지고 이 엄청난 순이익 규모를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스트래티지의 이번 분기 실적, 특히 상상 초월하는 순이익의 비밀, 그게 바로 비트코인에 있었어요.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62만 8,791개랍니다.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양이죠. 정말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분기 순이익 100억 달러의 거의 대부분이요, 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확 오르면서 생긴 평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갖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뛰어서 장부상 이익이 폭증했다, 이겁니다. 아, 결국 그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익을 내는 일반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수익 구조인 셈이에요, 이걸 보면. 스트래티지를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로 봐야 하나 아니면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자산 투자 회사 이렇게 봐야 하나 좀 헷갈리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이라는 게 이게 완전 양날의 검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처럼 막 급등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면서 시장 주목을 확 받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면 그럼 또 엄청난 평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즉,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 외부 변수, 비트코인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안정성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꼭 생각해야 할 리스크죠. 그리고 이런 좀 독특한 자산 구조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줘요. 전통적인 기준 있잖아요. 뭐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든 거죠.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본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구독 서비스 가치도 봐야 하고 동시에 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 가치 변동성, 이건 예측도 어렵잖아요. 이것까지 모델에 넣어야 하니까 머리가 아픈 숙제죠. 그럼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나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 회사의 뭐 기술력이나 다른 사업 가치도 좀 인정받고 있는 건가요? 복합 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유 자산 가치가 실적에 바로바로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요. 하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시장이 이 회사의 좀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능력 아니면 그 구독 서비스의 성장성 같은 거 이런 걸 얼마나 쳐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이 회사가 앞으로 비트코인 말고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지 이런 미래 전략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고요.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아니 이 회사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 현상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SMR의 이 사례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상상하기 어려웠잖아요. 어떤 특정 기업이 가진 암호화폐 양이 그 회사 주가랑 재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게요. 이건 진짜 디지털 자산의 성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 비트코인 보유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S&P 500 지수 편입론이랑 딱 맞물리면서 이게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 지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500개의 우량 기업들 묶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 지수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일단 기업의 위상이나 신뢰도를 딱 공인받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수를 따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흘러들어온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크죠. 그런데 스트래티지가 차이들의 이 S&P 500 편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227억 달러 넘었다고 하네요. 거래량이나 유동성도 높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12개월 연속 흑자 기준인데 이것까지 다 만족시킨 거죠. 아, 그 연속 흑자 기준을 맞췄군요. 네, 근데 그 마지막 분기 흑자가 바로 이 비트코인 평가이익 덕분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은 S&P 500 지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9월 5일에 편입될지 말지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편입된다면 이건 뭐 S&P 500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가진 회사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S&P 500 편입은 단순한 그냥 명예 그 이상이에요.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건 말씀하신 대로 그 패시브 펀드 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거나 따라가는 펀드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럼 이 펀드들은 지수 구성이 바뀌면 기계적으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만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매수세가 그냥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말고 또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편입되고 나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뭐 투자자들의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유형 같은 것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S&P 500에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 또 뭐 지배구조 투명성 같은 걸 갖췄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좀 보수적인 성향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회사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좀 불확실하다, 이래서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기반
자체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건 금융시장 전체에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게 전통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태어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걸 대량으로 가진 기업이 가장 권위 있는 주가지수 중 하나에 포함된다. 이 사실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건 암호화폐 자산이 더 이상 그냥 변방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어엿한 제도권 금융시장의 일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이게 또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 우리도 디지털 자산 보유나 뭐 관련 사업 진출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건 S&P 500 지수 자체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질문을 놔요. 만약에 지수에 들어간 기업의 실적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막하게 널뛰기를 한다면 지수 전체의 변동성이나 위험 수익 특성 같은 것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지수를 추정하는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별로 생각 안 했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지수 운영 방식이나 관련 파생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스트레드저의 미래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은 기록적인 실적에다가 S&P 500 편입 기대감까지 있으니 분명히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요. 기업 가치도 오르고 투자자 신뢰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예상되죠.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 요인도 너무 명확해 보여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역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 이게 여전히 제일 큰 위험이죠. 스트레드저이가 과연 이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게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 구독 서비스처럼 회사의 본업 경쟁력을 꾸준히 키우고 또 다각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체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스트래터지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잘 풀어야 해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리스크 관리, 뭐 파생 상품 같은 걸 써서 해칭 전략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보유량을 좀 조절하거나 뭐 비트코인 말고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둘째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든 데이터 분석이든 구독 서비스든 이 본업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수익을 내는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만 혹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신뢰를 시장에 줄 수 있겠죠. 스트래터지의 이런 행보는 다른 기업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거예요. 특히 요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의 일부로 가져와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뭐랄까 좀 실험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기업이 스트래터지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확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될 게 분명해요. 이게 또 금융이나 기술 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을 더 부추길 수도 있고요. 스트래터지가 성공하든 혹 실패하든 그 사례를 보면서 다른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 개발이나 뭐 인수합병, 파트너십 구축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스트래터지는 그냥 비트코인 많이 가진 회사 이걸 넘어서서요. 뭐 디지털 자산 관리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분석, 더 나아가서는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디지털 자산 플랫폼 기업 이런 쪽으로 진화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 시장적 도전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보유한 그 막대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서 2025년 2분기에 기록적인 순이익을 냈고 이걸 발판 삼아서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편입이라는 역사적인 문턱까지 다가섰다. 이 얘기죠. 이게 전통적인 기업 평가 방식을 막 뒤흔드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이 주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같이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스트래티지처럼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단일 디지털 자산에 막 연동된 기업들이 앞으로 S&P 500 같은 주요 지수에 더 많이 편입된다면 이게 지수 투자라는 그 개념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안정적인 분산 투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왔던 인덱스 펀드, 이게 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뭐 연기금 같은 아주 큰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이나 위험 관리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조정을 요구하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금융시장의 미래 구조 변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